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학 원론 6번째 장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다시피 수요 공급 모델은 경제학에서 꽤 많이 쓰여지는 모델이고 경제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수요 공급의 법칙 잘 이해하시면 계속 나아가는 수요 공급을 응용한 이런 정부 정책에 관한 문제들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복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수요 공급 그래프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부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요 공급 모델을 이용한 정부 정책을 펼쳤을 때 수요 공급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로 경제가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직접적인 통제를 정부가 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라고 되어 있죠. 가격 통제라는 것은 정책 조언자들이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도입을 한다. 일단 여기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자들의 경우에 보통 자기네들의 의사결정, 자기네들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어떠한 가격 통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저 가격을 설정한다거나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거나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게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이 특별한 수준 이상, 아니 특정 수준 이상 또는 특정 수준 이하로 책정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일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시장에 결정되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아니면 균형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 것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공공 목적에 따른 재원 조달을 하는 역할을 하죠. 조세가 정부는 사실 이윤을 창출하거나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닙니다. 경제 주체 중에 정부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조세가 첫 번째의 소득원이죠. 정부의 첫 번째 소득원은 조세입니다. 그래서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재원 조달할 때 조세를 이용해서 쓰게 되고, 그 조세 정책, 다른 어떤 공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가치 결정이 또 들어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조세를 부과할 것인지, 어떤 경제 주체에 대해서 부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규제 중에서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가 있습니다. price ceiling, price flooring 또는 price floor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격 상한제부터 보시죠. 가격 상한제는 어떤 재화의 판매 가격의 법정 최고치, 그러니까 법으로 가격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이런 좋은 예가 될 것이냐. 첫 번째 예로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아니면 한국에서도 어떤 공립 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가격을 시장 거래 가격보다 낮게 책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낮은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정부에서 보급해 주는 건 80만 원 해준다, 75만 원 해준다. 75만 원 이상은 이 아파트에서는 가격 부과를 하지 못한다. 그런 가격 상한제, price ceiling. 그러니까 ceiling이 천장이죠. 천장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price ceiling이 있는 경우에 시장 가격보다 price ceiling이 높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가격 하한제, price flooring입니다. 어떤 재화의 판매 가격의 법정 최저치를 잡아두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정부 정책 중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상한제가 있는 시장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봅시다. 가격 상한제가 있는 경우 첫 번째, 균형 가격이 3달러에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정부가 4달러 이상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가격 상한, 프라이스 실링 4달러에 정해져 있죠.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시장에 벌어질까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 거래량 3달러에 결정이 됐어요. 그죠? 3달러에 결정이 된 경우에 여전히 3달러에서 움직일 요인이 없습니다. 4달러는 균형 거래량보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니까 3달러에 둘 다 머물러 있어요. 그죠?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거니까 3달러까지는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만족하는 이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의 균형, 균형점. 균형에 따른 의미, 또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지 않으면 no incentive to move입니다. 움직일 요인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격 상한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실효성이 없다. 전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가 되겠고요. 다음 경우가 재미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 많이 목격하고 이런 측면으로 정부가 가격 상한을 책정하는 거죠. 정부도 균형 가격이 어느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지 보고 가격 상한을 만들어주죠. 가격 상한이 3달러보다 낮은 2달러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3달러에서 2달러의 낮은 가격 상한을 결정했을 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격,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가격이 2달러이기 때문에 2달러에서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리지널 균형에서는 3달러였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도 줄어들겠죠. 그 경우 이 곡선을 따라서 여기 균형점에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은 증가를 하고 공급량은 공급 곡선을 따라서 균형점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경우 수요량과 공급량이 괴리가 생기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습니다. 초과수요입니다. 초과수요. 물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고 초과수요라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개별적으로 공급자한테 접근을 해서 자기는 그 가격에 더 갖고 싶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3달러까지 지불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급자한테 찾아가서 나 10센트씩 아니면 뭐 500원, 600원, 700원 더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에 따른 암시장 아니면 그런 다른 할당 방식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한이 없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균형량에 이를 때까지 바뀌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상한에서 가격 상한이 실효성이 있는 경우 문제는 초과 수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늘어선 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1973년 오펙, 오펙에서 세계 원유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휘발유 공급 부족으로 주유소에 긴 줄이 형성이 됐죠. 가격이 인상되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이 경우에도 똑같이 갑자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초과 수요의 결과로 주유소에 긴 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휘발유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 가격 상한제가 이 경우에는 특히 더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가격 상한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처럼 있다가
이렇게 오펙의 가격 증가 정책에 의해서 공급이 줄고 균형 가격이 올랐는데 시장 가격이 균형 수준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물량이 부족한 초과 수요의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런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 균형 가격보다 가격 상한제 있는 가격이 낮으면 초과 수요가 이 그림과 같이 되는 거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휘발유의 가격 통제가 폐지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고요. 휘발유 시장의 예가 다시 여기에 한번 나오네요. 처음에는 가격 상한의 실효성이 없는 가격 상한이 이렇게 있었다가 공급 곡선이 감소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펙에서 그 양을 조정을 함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액션이 있었고 그 액션 때문에 균형 가격이 원래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격 상한은 그대로 법적으로 똑같은 양에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까 물량 부족이 발생하고 주유소에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상한을 폐지하게 됐다.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라인이 있는 그림을 경제적인 그래프로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다른 예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임대료 규제는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을 규제하는 거죠.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사회 약자,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이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죠. 그렇죠? 근데 생활 수준 향상에 비효율적이다. 왜 그런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그래프들이나 아니면 상황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보시죠. 단기 효과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세입자들 집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제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기네들 살아야 됩니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많이 필요한데 공급자들이 당장 뭐 집을 하루 만에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산품이랑 참 다르죠. 이 하우징이라는 이런 마켓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물량 부족의 규모가 작으며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를 하락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나와서 세입자들한테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받지 마라. 그럼 있는 사람들,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이 장기와 단기의 경우에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요든 공급이든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더 탄력적이 되죠. 그렇게 탄력적이 되는 경우에 임대료가 하락하면 공급은 크게 줄 거고 거기에서 수요량은 크게 늘 거고 그죠? 그러면 주택 부족의 범위나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런 현상에 제가 직접 경험을 했죠. 정부가 지원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뭐 한 달에 $1,000를 내고 살아야 된다고 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건 $750로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그때 신청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 때 뭐 조교였기 때문에 조교 월급이 되게 낮았었고 조건에는 다 맞았어요.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청은 됐었고 신청을 했었는데 박사과정이 끝날 때까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 앞에 늘어선 줄, 제 앞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주택 부족이죠.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생활비에 $250를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이 서비스 아니면 이 규제 아니면 이 정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공급량, 수요량 거기에 대한 퀀티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